안녕하십니까, 박미경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환자평가표의 영양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경되는 영양 섭취 방법에 대해서 그 분류 방법들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연화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이 환자가 실제로 연화장애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음식을 삼킬 때 어떤 연화곤란이 있는가라는 평가하는 거고요. 실제 이 사람의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연화장애가 현재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니오로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은 환자가 주로 먹거나 마실 때 또는 음식을 계속 머물고 있고 그래서 침을 흘리는 상태, 이런 상태라면 연화곤란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고요. 네, 연화곤란이 있어서 이분은 식사를 도저히 안 되겠다, 또 이런 환자에게는 L튜브를 꽂는다든지 가스트로스토미를 해서 경관영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거라서 연화장애가 원래 있던 분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치료 방법이 달라져서 지난달에는 예라고 했어도 이번 달에는 아니오로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검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금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니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뇌경색으로 인해서 연화장애가 어떤 후유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활치료실에서 이 치료까지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평소 식사하실 때 액체 종류는 좀 흘리고요. 또 잘 삼키지도 못하십니다. 그런데 점도 조절제를 액체류에 잘 섞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 환자는 연화장애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평가표에 삼킴장애가 있습니까?에 아니오로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질환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연화곤란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구강이나 인두 또는 식도 등의 구조가 어떤 결합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는 기능장애가 있고요. 마비로 인해서 그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씹고 삼키는 모든 능력이 손상되는 상태를 연화곤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연화곤란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운동성 연화곤란의 경우도 있습니다.